여러분, 예순이 넘었는데도 마음은 왜 좀처럼 편해지지 않을까요? 자식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큰 책임도 내려놓았는데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으면 또 다른 걱정이 마음을 채웁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삶이 무거워지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더 모으고 사람을 더 만나며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비로소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의 행복은 더하는 데서만 오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짐이 많아도 힘으로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웃어주고 억울한 일을 참으며 내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기운이 달라지는 인생 후반에는 불필요한 것 하나가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순부터는 무엇을 채울지보다 무엇을 줄일지 살펴야 합니다. 지나치게 붙잡은 것은 없는지, 쓸데없이 품은 마음은 없는지, 내 삶을 위한다며 반복하는 일이 오히려 나를 해치지는 않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삶을 잘 살아가는 일이 곧 삶을 배우는 과정임을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답을 알게 되는 일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 깊어지는 일입니다. 가을나무는 잎을 내려놓기에 매서운 겨울을 견딜 수 있습니다. 강물도 무거운 돌을 품고 가지 않기에 끝내 바다에 닿습니다. 사람 역시 너무 많은 걱정과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남은 인생을 자신의 속도로 편안히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순 이후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6가지를 살아온 세월의 후회와 따뜻한 깨달음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그 내용은 서둘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끝까지 들으시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했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순 이후에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끌어오는 걱정입니다. 젊을 때의 걱정에는 해결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애쓰며 부모까지 돌봐야 했고 하루라도 긴장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마음은 쉽게 쉬지 못합니다. 큰 책임이 줄어든 뒤에도 걱정할 일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몸이 더 약해지면 어쩌나,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도와줄까 밤새 생각합니다. 전화가 평소보다 늦게 오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작은 통증이 느껴지면 큰 병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통장 잔액을 여러 번 확인하고 뉴스의 불안한 소식을 보면서 아직 찾아오지 않은 불행을 오늘의 방 안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내일의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는 오늘의 평온만 먼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일 아플까 염려하느라 오늘의 따뜻한 햇살을 놓치고 나중에 돈이 부족할까 두려워 지금의 작은 기쁨도 미룹니다. 돌아보면 지난 걱정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잠을 설치며 두려워했던 일 대부분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는 나름대로 견뎠고 도저히 못 버틸 것 같던 날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판단일 수 있음을
끊임없이 성찰했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누군가는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마른 땅을 적시는 고마운 비라고 받아들입니다. 예순부터는 걱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작게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검진이 필요하면 날짜를 잡고, 돈이 걱정되면 지출을 살피되, 할 일을 마친 뒤에는 마음까지 계속 붙들어 두지 마십시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오늘의 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의 선택과 다른 사람의 마음과 먼 훗날의 일까지 모두 내 손으로 움직이려 하면 마음은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준비는 현실을 지켜주지만 예순 이후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끌어안는 지나친 걱정입니다. 젊을 때는 걱정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걱정했고 자식의 앞날을 염려했으며 부모님의 건강과 직장의 문제까지 머릿속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걱정해야 집안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예순이 지나도 걱정하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 큰 병이 아닐까 밤새 검색하게 되고, 통장 잔액을 보며 병원비가 부족하면 어쩌나 불안해집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상상부터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미리 겪는 것입니다. 자식이 직장을 잃는 모습과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까지 현실에는 없는 불행을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가슴을 졸입니다. 몸은 오늘에 있는데 마음은 벌써 먼 훗날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다면 차분히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생활비를 살피며 보험과 돌봄도 알아두되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뒤에는 오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보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생각일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누군가는 하루를 망쳤다고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메마른 나무가 살아나겠다며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걱정하며 많은 밤을 흘려보냈습니다. 자식이 시험을 보던 날에는 부모가 더 잠을 이루지 못했고, 군대에 간 자식이 걱정되어 전화기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대부분은 어떻게든 흘러가고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 중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도 많았고, 실제로 찾아온 어려움도 결국 하루씩 견디며 건너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올라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으십시오. 할 일이 있다면 하나씩 움직이고, 없다면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의 문제는 자식이 해결할 몫으로 남겨두고 내 몸을 돌보며 오늘 먹을 밥과 오늘 걸을 길에 마음을 다시 데려오십시오. 내일의 비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햇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손님처럼 찾아오지만 주인처럼 머물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잠시 열어 사정을 살핀 뒤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걱정이 줄어든 자리에는 비로소 평온이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 행복을 위해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과 이어가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동료와 동창과 이웃까지 두루 잘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모임에서 빠지면
나만 잊힐 것 같아 몸이 아파도 참석했고, 싫은 말을 들어도 관계가 깨질까봐 웃으며 참았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오랜 인연은 모두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나면 불편한 친구의 연락에도 선뜻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흉만 보는 자리에서 맞장구 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돌아온 뒤에는 왜 나갔을까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더 외롭다면 살펴봐야 합니다.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인지, 걱정하는 척하며 집안 사정을 캐묻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어려워지자 태도를 바꾼 사람은 아닌지 바라보십시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년을 만나도 속을 편히 내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해 알지 못했어도 침묵까지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연의 가치는 횟수가 아니라 만난 뒤의 마음이 말해줍니다. 젊은 날에는 친구에게 선택받으려고 애썼을지 모릅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매정한 사람이라고 할까봐 들어주었고, 회비와 경조사비가 부담스러워도 형편을 숨긴 채 따라갔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마음의 체력도 아껴야 합니다. 한 번 상처받으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고 잠까지 설치게 됩니다. 상대는 무심코 던지고 잊은 말을 며칠씩 가슴에 품으면서 내게 남은 귀한 하루를 통째로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전화가 올 때마다 받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모임 하나에 빠진다고 인생에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며, 그 일로 멀어질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좋은 사람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몇 달 만에 연락해도 어제 만난 것처럼 안부를 나누고, 형편이 어려울 때는 묻지 않고 기다려줄 줄도 압니다. 그런 한 사람이 떠들썩한 모임 10곳보다 더 귀합니다. 혼자 있는 저녁을 실패한 시간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내 속도로 쉬어가는 시간이 불편한 사람들과 웃는 자리보다 훨씬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며 끊어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다치지 않을 만큼 거리를 조절하면 됩니다. 좋은 인연에는 감사하며 정을 나누고, 떠날 인연은 보내주십시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자유와 고요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순 이후 행복을 위해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성인이 된 자식을 향한 지나친 기대와 간섭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50살이 되어도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 걱정되어 먼저 답을 알려주고 싶고, 직장과 결혼과 돈 문제까지 하나하나 살펴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살아본 길이니 자식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집에 오면 반갑다는 말보다 질문부터 쏟아냅니다. 요즘 직장은 괜찮으냐? 돈은 얼마나 모았느냐고 묻습니다. 손주 공부는 잘하는지, 부부 사이는 문제 없는지 확인하면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마음속까지 들어가려 합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만날 때마다 평가받는다고 느끼면 전화부터 짧아지게 됩니다. 집에 오면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부모는 변해버린 자식을 원망하며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서로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실패를 막아주려다 스스로 일어날 기회를 빼앗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돈으로 해결해주면 의존하는 습관이 생기고,
부모가 돕지 못하는 날에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해서 노후 자금을 모두 내어주지 마십시오. 부모가 가진 돈은 남은 삶을 지킬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내어주고 빈 통장만 남게 되면 훗날 자식에게 기대야 하는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주어야 합니다. 조언도 자식이 물어올 때 필요한 만큼만 건네면 충분합니다. 한 번 말한 뒤에는 선택을 자식에게 돌려주고 결과까지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배워야 할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식의 연락 횟수로 사랑을 헤아리지도 마십시오. 우리도 젊었을 때 먹고 사는 일에 바빠 부모를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루를 버티느라 여유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의 자식들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자식이 성공해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넘어졌다고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지만 각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며 한 사람의 운명이 다른 사람의 성적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자식에게 쏟던 관심의 일부를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내 몸을 살피고 좋아하는 일을 찾으며 나만의 하루를 만드십시오. 자식이 오면 걱정부터 늘어놓지 말고 따뜻한 밥을 내어주며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편안한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잘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도 큰 안심이 됩니다. 혼자서도 하루를 즐기고 자신의 생활을 단단히 지키는 모습이 돈을 계속 내어주고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보다 자식에게 훨씬 오래 남는 지혜로운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과 불필요한 관계와 자식을 향한 지나친 기대는 모두 사랑과 책임에서 시작되어 쉽게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도 지나치면 내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줄여야 할 것을 줄여야 정말 소중한 것에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행복은 세상과 가족을 외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나머지는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걱정 대신 오늘을 살고 많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며 자식의 삶을 존중할 때 여러분의 삶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예순 이후 행복을 위해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더 많이 가져야 안심된다는 끝없는 욕심과 소유입니다. 젊을 때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더 넓은 집과 더 많은 돈을 마련하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가족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책임감도 있었지만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도 한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조금만 더 모으면 편히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덜하는 욕심에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적을 때는 부족할까 걱정하고 어느 정도 모은 뒤에는 평생 애써 쌓은 재산을 잃을까봐 더 깊이 불안해집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도 마음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머릿속에서 계산하느라 오늘 먹고 싶은 음식과 가까운 여행까지 계속 미루게 됩니다. 돈은 남아있는데 그것을 누릴 건강과 시간이 먼저 줄어듭니다. 물건도 언젠가 쓸 것 같다며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입지 않는 옷이 장롱을 채우고 오래된 살림이 방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넓은 집과 많은 물건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옷이 아무리 많아도 손이 가는 옷은 결국 몇 벌뿐입니다. 물건을 놓는다고 추억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은 낡은 물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넉넉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갖는 데서만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데서도 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킬 돈은 마지막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자식의 요구에 노후 자금을 함부로 내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숫자를 늘리느라 오늘의 기쁨까지 굶기지는 마십시오. 몸이 허락할 때 돈과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십시오. 좋은 옷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입어도 됩니다. 배우자와 먹고 싶은 음식을 나누고 가까운 곳에 다녀오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면 집뿐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햇살과 평온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순 이후 행복을 위해 5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을 끝까지 따지는 말과 쉽게 치미는 분노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는 만큼 확신도 강해집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다며 자식의 선택을 바로잡으려 하고 젊은 사람이 다른 생각을 말하면 세상을 모른다고 판단하며 묻지도 않은 충고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옳은 말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잔소리가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어디에서 멈추느냐도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사소한 일을 끝까지 따지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다툼에서 이긴 뒤 식탁에는 차가운 침묵만 남기도 합니다. 수십 년 전의 잘못을 오늘의 다툼에서 다시 꺼내기도 합니다. 이미 사과하고 끝난 일까지 들추면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상대는 잘못보다 자신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지치고 함께 살아온 정까지 무거운 원망 아래 조금씩 묻히게 됩니다. 세네카는 분노가 판단을 흐리고 자신까지 해친다고 경계했습니다. 화를 쏟는 순간에는 속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던진 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오래 남고 한 번 생긴 상처는 미안하다는 말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인 줄도 모른 채 등을 보이고 헤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 건넨 말이 날카로운 핀잔이었다면 남은 사람의 마음에는 사과할 수 없는 미안함이 평생 무거운 돌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 때는 바로 대답하지 말고 잠시 한숨을 돌리십시오. 오늘 반드시 따져야 할 일인지, 내일까지 기다려도 되는 일인지 스스로 물어보면 대부분은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말은 감정이 가라앉은 뒤 짧고 부드럽게 전하십시오. 자식이 찾아오면 조언보다 반가운 얼굴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배우자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곁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따뜻한 표정은 늘려야 합니다. 이겨서 잃은 인연보다 침묵으로 지킨 사람이 더 귀합니다. 예순 이후 행복을 위해 6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이어가는 과로와 무리입니다. 평생 우리는 쉬면 안 되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가족의 밥을 챙기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했습니다. 내가 빠지면 안 된다며 약으로 버티는 날도 많았으며 피곤하다는 말조차 책임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삼켰습니다. 예순이 지나서도 그 습관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 몸 상태를 잊은 채 달려갑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무릎과 허리가 아파도 말하지 못하고 은퇴한 뒤에는 쉬는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져 일을 찾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가족에게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서
해야 할 일도 아닌데 일부러 몸을 움직이는 분도 있습니다. 쉬는 날에도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자신을 몰아붙이고 밤이 되면 온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은 채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몸은 평생 부려도 고장나지 않는 기계가 아닙니다. 작은 통증과 피로는 이제 속도를 낮춰달라는 몸의 부탁입니다.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어느 날 평범했던 일상마저 남의 도움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거창한 행복은 모두 뒤로 물러납니다. 내 발로 화장실에 가고 혼자 씻는 일이 간절한 소원이 됩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동네를 걷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복인지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뒤늦게 깨닫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받고 몸이 힘들 때는 쉬어야 합니다. 자식의 부탁도 감당하기 어렵다면 솔직하게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잠을 줄여가며 남의 일을 대신 해결해 주지 마십시오. 몸이 허락하지 않는 모임과 약속은 정중하게 미뤄도 됩니다. 천천히 걷고 제때 먹으며 내 몸에 맞는 하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은 삶의 속도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몸이 정하게 하십시오. 젊은 날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따뜻하게 돌보고 편히 쉬게 해줄 때입니다. 누구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못한 날들이 많았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참 애썼다고 말해 주십시오. 욕심을 줄이면 이미 가진 행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과 분노를 줄이면 가까운 사람의 미소가 돌아옵니다. 과로와 무리를 줄이면 평범한 하루를 더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행복은 더 애쓰는 데 있지 않고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